변경하냐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EXP가 깜빡이게 한 다음에 ON 버튼으로 바꾸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 상태에서 왼쪽 볼륨을 움직이면은 스로틀 커브를 바꿔줬죠. 오른쪽 볼륨을 움직이시면 EXP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EXP가 제로인 상태에서 15% 정도 줘보겠습니다. 15% 정도 15%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장 5%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EXP 값이 15%로 세팅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을 조금씩 많이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한 2%, 3% 내지로 바꿔가면서 기체의 반응 속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값을 만약에 거의 뭐 50% 가까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거의 이런 누운 형태의 곡선이 되게 됩니다. 움직여도 서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번 재밌으시면은 이렇게 모터선을 빼고 그 값에 따라서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뉴 중에서 PLT하고 피치 요 두 가지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T랑 피치라는 거는 PLT가 의미하는 것은 엔드포인트를 말합니다. 엔드포인트를 말하고 피치는 피치 각도를 말합니다. 피치 각도를 말하는데, 피치 각도라는 거는 이 주 메인 날개의 각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각도가 바뀌죠. 이 각도를 말하는 거고, PLT라는 거는 서버가 움직이는 범위를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한 서버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서버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LT 값을 늘려주면은 세 개의 서버의 움직임이 동시에 커집니다.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기본이 만약에 30도로 되어 있다. 움직이는 범위가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50도, 마이너스 50도 혹은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서버에 움직이는 타각, 즉 서버 타각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라고 많이들 말하죠. 바꿔주는 거는 서버 엔드포인트는 뭘로 적용이 되냐면은 똑같이 들어가셔서 오른쪽 볼륨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 볼륨으로 제가 100으로 주게 되면은 서버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십시오. 거의 아래에서 끝까지 움직이고 있죠. 아래에서 끝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으로 주게 되면은 아까보다 서버가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의 움직이는 범위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최대 타격을 주시거나 최소 타격을 적당한 선에서 주시면 되는데, 먼저 기본은 서버가 움직여서 좌우로 키를 에일러론이나 엘리베이터를 쳤을 때 상단 부분에 스와시 플레이트가 닿아서 방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까지 엔드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게 최대 타격이 되는 거죠. 조금 줄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키를 쳐봅니다. 닿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이 정도 서버가 움직이는 게 원활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엔드포인트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버 엔드포인트 설정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아이들 키를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모터선은 빼놓고 하셔야 되고요. 저장을 하시고 5% 나오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서버 엔드포인트가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버의 최대 타격을 정해주시고, 피치 메뉴는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서 왼쪽의 볼륨으로 피치 메뉴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피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스로틀 EXP 설명했을 때 사용한 그래프가 다시 한번 쓰여지게 됩니다. 피치라는 건 뭐냐면은 스로틀 레버로 메인 날개의 피치도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스로틀 레버가 최하단에 있을 때, 그리고 100에 있을 때, 그리고 피치 서버의 각도가 0에 있을 때,
100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보면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서버의 중간 지점의 피치 가격이 되게 됩니다. 기본 세팅은 지금 이게 플러스 피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요 플라이바 패드라고 메인 날개의 각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플러스 피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피치 볼륨을 올려주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줄수록. 그리고 내릴수록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제로 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플러스 3도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커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제로 피치일 때 요걸 마이너스 피치라고, 요걸 플러스 피치라고 하는데요. 제로 피치일 때 여기서부터 값이 시작됩니다. 0, 100 해가지고 우리가 볼륨을 줘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22 정도 아까 줬었는데요. 22 정도 주면은 요 지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곡선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피치 커브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올리는 양에 따라서 플러스 피치가 어느 정도 줄 거냐를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제가 이걸 0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까지 레버를 올려도 모터는 빠르게 돌지만은 헬기는 뜨지를 않습니다. 이 이상으로 올려야 뜨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피치와 PLT 세팅 방법입니다. 똑같이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까 원 상태대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메뉴는 러더믹스라는 메뉴인데요. 러더믹스는 방향 설정인데 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헬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러더믹스 자이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왼쪽 볼륨과 오른쪽 볼륨으로 설정해주는 메뉴인데, 이때 왼쪽 볼륨은 뭐를 결정해주냐면 자이로의 감도를 결정해주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볼륨은 러더믹스의 감도를 결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행기에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왼쪽 메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는 자이로의 감도라는 거는 기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체가 1도만큼 움직였을 때 인식을 하게 만들 거냐, 한 이만큼 돌아가야 인식을 하게 만들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도를 너무 민감하게 해놓으면은, 높여놓으면은 꼬리가 이렇게 바라라 떨리는 헌팅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 기체의 작은 진동에도 자이로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보통 자이로 감도 세팅을 할 때는 헌팅 현상이 사라지는 그 지점까지 감도를 내려가면서, 혹은 헌팅 현상이 생길 때까지 자이로의 감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기체를 날려가면서 세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이로의 감도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 똑같이 들어가셔서 왼쪽 볼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데, 보통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노멀 모드가 되고 50% 위로 올라가면 헤딩락 모드가 됩니다. 헤딩락 모드라는 거는 기체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을 인식해 가지고 어느 위치로 꼬리가 돌아가 있던 간에 다시 원 자리로 돌려주는 거를 헤딩락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도 설정은 보통 캄V3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세팅을 하게 됩니다. 70에서 74 정도 하는데, 이거는 기체마다 다 달라지니까요. 그 기체를 날려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6채널인데, 이거는 수신기 타입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똑같이 6채널 수신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6채널 선택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4채널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4채널 수신기, 알리칸이나 제나나 이런 걸 날리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메뉴는 이제 중요한 메뉴가 바로 이 메뉴인데요. 이 메뉴를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설정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메뉴는 뭐냐면은 스와시 서버의 타입을 결정해주는 메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서버가 동시에 연동하는 타입, 이런 거를 3서버 방식, CCPM 방식이라고 하고, 4채널처럼 한 채널의 움직임에 하나의 서버만 반응하는 거. 내가 엘리베이터 키를 앞으로 민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서버 하나만 움직입니다. 근데 3서버 방식은 엘리베이터 서버는 밑으로 내려가고 뒤에 2개의 서버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1서버 방식은 4채널이나 혹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시뮬레이션에 쓰입니다. 이 조종기를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은 바로 서버 방식을 1서버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서버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이 전운을 담당하는 엘리베이터 서버, 보통 하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버가 엘리베이터 서버가 앞에 있는 타입이냐 뒤에 있는 타입이냐 그걸 결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서버가 엘리베이터 서버가 뒤로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엘리베이터 서버인데요. 이게 뒤에 있는 헬기, 즉 뭐 빔이나 아니면은 가오이 허리케인 2호나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엘리베이터 서버가 뒤쪽에 있는 기체에 사용하시면 되는 메뉴입니다. 칸은 지금 서버가 앞에 있는 방식이니까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603 조종기의 세팅 방법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설명을 해 보았는데 2603 조종기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기가 일단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가 있기 때문에 실제 6채널 헬기를 날리는 것과 가장 비슷한 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하나 불편한 점은 8채널 제종기나 9채널 조종기처럼 홀드 키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은 익숙해지시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6채널 헬기를 날리시거나 혹은 실제 기체를 운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유용한 조종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